4월 8일 토요일인데요. 날씨가 굉장히 풀렸다가 약간 꽃샘추위라고 할까 지금 추워졌는데 오늘 마침 우리 원로 선생님 신명범 선생님 올해 어떤 한 세의 원로신데 지금도 왕성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이 작업하고 있는 곳이 구기동인데요. 좀 보시겠지만 이 창문 너머로 저쪽에 북한산인가요? 산이 지금 보이고 있고 바깥에 경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선생님 궁금한 거는요. 선생님 그 시절에 홍대를 졸업하시고 미국을 가기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인데 선생님 어떻게 저는 궁금한 거 어떻게 미국을 가시게 됐던 그 계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. 네, 그 홍석찬 선생이 그 당시 중국을 갔거든요. 네. 그래서 나는 중국은 중말도 모르지만 미국으로 가겠다. 그렇게 마음먹고 미국 가도록 했어 내가. 그렇게 미국 하니까 가게 되더라고. 내가 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아트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는 학장이 나보고 그래. 프레드 마린이라는 그 학장이 나보고 뭐라 하냐면 간곡히 자네한테 이해하고 있대. 그러니까 무엇입니까? 그랬더니 자네 가르칠 선생이 없대. 미국에. 수목을 보니까 아주 잘했다고 옛날 수목 보니까 대한민국 국제됐던 거 수목 이런 거 막 보여줬더니 국제대 특선도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보였더니 이만한 그 선생님이 날 보고 자네가 이만큼 실력을 동양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자네 가르칠 선생이 없대. 그때 가서 동양에 가서 자네 하나를 위해서 선생님 모셔올 수도 없고 참 고민이라 그때 내가 그랬어요. 미국에 동양을 배우러 온 게 아니다. 한국에서 동양을 해왔으니까 미국에서 나 나름대로 서양을 공부해서 서양화의 어떤 그 장점 그걸 발견하고 동양화에 믹스해가지고 나의 어떤 세계를 만들고 싶다. 융복화 지금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그 미술 아트 인스티튜트 대학원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. 인스티튜트인가요? 예, 아트 인스티튜트,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. 네, 거기 이제 입학하고 이런 거가 쉽지가 않았었을 텐데 그때 어떤 입학하고 대학교 생활 이런 거를 좀 얘기 좀 해주시죠. 처음에 거기를 입학하기 위해서 어플라이를 해봤는데 떨어져 버렸어요. 그래서 대학에서 언더에서 한 1년 공부를 했다고요. 여기 졸업했는 건 다 두고 그냥 1년을 공부했는데 그 심사 과정도 대학원생들 다 또 2명 뽑는데 미국이 좀 커요. 많이 왔어. 그래서 수십 명 중에서 2명 뽑는데 그 당시에 그 백연이시라고 그 연탄 백병원 백병원 그 며느리가 거기 있었다고. 유명한 백병원. 그 난 말도 하도 못하고 뭐 띠띠띠 하는데 그 여자가 많이 돌봐줬지.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입학을 하게 됐는데 대학원을 이제 다녔는데 거기 대학원을 다닐 때게 사실 큰 거 하나 주더라고요. 대학원생들. 그때 거기서 작업하면서 와이프가 그때 큰 애를 배가지고 임신되게 해가지고 나하고 같이 늘 따라다녔으니까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거기서 나 때문에 교수회의를 열었대요. 왜 어떻게 열었냐? 미국서는 한 학기가 빨리 졸업하면 그만큼 등록금 세버리잖아요. 그래서 내가 간단히 얘기해서 1년 반에 졸업했어요. 원래 원칙은 2년인데 2년이죠. 한 학기 빨리 졸업했어. 그 교수회에서 신경공을 특수한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졸업시킨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좀 동양의
한국에 이런 학생이 하나 와 있는데 좀 특이하다 그래요. 독특한, 독창적인. 독창적인, 그림 좀 특이하다. 그래가지고, 매스컴들이 왔는데, 내 얘기는 좀 자랑 같은 얘기지만,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이에요. 네. 신문이 이거지. 네. 세계적인 신문. 거기서 토마스 오블라테라 하는 그 평론가가 어느새 와서 보고 갔어. 네. 그래가지고 평론을 쓰게 되는데, 솔직해서 거기 학장보다 내가 더 크게 났대, 평이. 그분이 하는 소리가 평치름도 있어요. 잘 썼더라고. 네. 한 세기를 초월한 작품이래, 내 작품이. 한 세기. 네. 그 난 뭐가 뭔지 모르지 않으니까 좋은 놈은 완전히 얼어갖고 있는데 나는 또 혹시 몰라가지고 그래 그 신문사에 찾아갔다니까. 네. 그 사람 한번 만나서 한번 무슨 얘기 좀 하려고 근데 그 사람이 자네 만날 시간이 없대 지금. 난 거기 신문사에서 네. 신문에 다 나갔으니까 읽는 말래.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그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가 내담학교에 거기. 왜냐면 저 동부하고 서부에서는 이거고 동부에서는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가 이거요. 네. 그만큼 그 유명한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떨듯할 정도로 그래서 신명문에서 이렇게 난리 났었어. 네. 아니 졸업을 갖다 일찍 할 정도로. 거기가 이제 어떤 미국 생활이고요. 선생님 그 흙이라는 그 독특한 거를 다른 작가에 비해서 일찍이 흙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데 흙을 이렇게 선택하게 됐던 그 동기?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아까 같아요. 내가 얘기했잖아요. 네. 한국이 막 그립고 그러다 보니까 장판지 생각나고 네. 시작은 거기서부터 했는데 근데 이 변화 과정이 뭐 특별한 건 없지만 미국에서 뭐 흙을 하게 된 동기 간단히 얘기해서 무슨 그 테크닉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사실은 흙을 그때가 1900 몇 년대 흙 작업 시작한 지가 1973년이니까 지금 몇 년? 한 30년, 40년 돼가요. 그렇죠. 그때 흙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 미국은 난 땅이 없는 줄 알았어. 흙이 다 시멘트 콘크리트 막 이래가지고 한국의 그 정서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에 한국의 고국의 흙 냄새가 너무나 그리웠던 거예요. 아니 정말 그래서 시작하신 그래서 시작한 것이 흙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이 미국 사람들의 그 시멘트 문화에 도전하고 싶다 가지고 그런 마음 갖고 막 젊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그 아주 그런 얘기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흙이 구할 수가 있어야지. 그렇죠. 미국에서. 미국에서는 흙을 구할 수가 없어요. 다 콘크리트 때문에. 더군다나 내가 다니던 그 학교는 과목수가 최고 완전히 그냥 그 콘크리트 돼 있어. 그래가지고 이 흙을 채집하기 위해서 한국에다 연락을 하고 그냥 요즘은 좀 이렇게 이게 매월도 좀 쉽지만 옛날엔 참 어려워서 그렇죠. 한국 수집하기가.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흙을 가져와서 붙여서 그리고 하는데 여기 와서 많이 연구했지. 처음에는 하드보드에다 그냥 이렇게 바르고 그냥 흙을 그냥 이런 돌멩이 같은 것도 막 끼고 하드보드인데 동상방 박사님 나보고 그래. 박대환 사장님. 예, 나보고 그래. 이 흙을 좀 연구 좀 해보자 그래. 100년, 200년 가도 이것이 클릭 안 되고 떨어지지 않느냐. 최영임 선생이 흙을 모래 갖고 했는데 나는 모래가 아니고 흙이거든. 그래서 그 후에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. 그래서 접착하는 거 일단 성공한 거지 내가. 접착. 일단 흙을 여기다 바르는 게 중요하다고 해. 그래서 흙을 발라가지고 캔버스에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하드보드가 아니고 이건 캔버스예요. 네. 아사 캔버스 이거. 아사 캔버스에다가 바르고 했는데 이 아사가 100년, 200년 자신 있다 그거지. 그래서 발라가지고 물에다 담가보기도 하고 이게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
그래서 해가지고 그리고 완전 성공한 거예요. 선생님 초기에 제가 선생님의 그림을 기억하는 거는 이 검은색이나 우리가 이제 흑갈색 그 좀 어두운 그림이었었는데 선생님 이제 최근에 오면서요 여기 굉장히 그림이 컬러풀해지셨잖아요. 그때 선생님이 생각했었을 때 어떤 그림의 변화 이것이 왜 이렇게 좀 컬러풀해졌을까 이런 거를 그것이 내 그림에만 특별히 컬러풀해서 있는 게 아니고 네. 되게 보면 이 추세인가 봐. 늙으면 다 밝아져 일단. 맞습니다. 우리 뭐 박성호 선생님도 그렇고요. 네, 그래서 밝아진 것이 무슨 특별한 어떤 계기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. 검은 그림을 한참 그리다 보니까 네. 근데 이제 밝게 그리고 싶어서 그린 거지 이거 뭐 그냥 어떤 계기에 있어서 막 변화시켜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. 네. 자연스러운 추세. 자연스러운 거지. 네.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80이 되니까 죽을 때 다 된 거였지 이제. 그렇게 그림 밝아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에게 그림 속에 보면 우리 모든 것이 들어있잖아요. 어떤 동물, 또 사람, 여기 집, 또 여기 뭐 새라든지.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, 일치가 되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담아내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즐겨 그리게 되는 어떤 그 주제라고 할까. 옛날에 그 오광수 선생님이 네. 제 작품을 일본 전시할 때 필름 써주고 뭐 그랬거든요. 네. 그냥 간단하게 그거를 딱 뽑아서 이렇게 이경성 선생님이 아니 그 저기 신앙섭 선생님 쓴 것보다 더 아주 중점적인 것만 딱 썼어요. 오광수 선생님이 네. 한 두 번 써줬으면 될까. 네.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내 그림은 조금 윤회 같은 얘기 있죠. 윤회. 네. 윤회. 소가 됐다가 생선이 됐다가 네. 사람이 됐다. 그것이 그냥 화면 속에. 네, 하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. 언밸런스. 그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게 전부 다. 언밸런스 맞지도 않는 거. 이런 데 소가 아무리 조그맣게 들어갈까. 생선을 맞춰서 거기 이제 꽃이 있고 그 미국에 가게 되면요 이쪽이 그런 게 있는데 이 챕터라고 하는 그 시체실 거기 시체실에 들어가 보면 저기 관이 하나 있고 이쪽에 관이 있고 시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꽃들이 막 펴있어 이렇게 꽃들이. 근데 이 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 보면 뭐 굉장히 막 음침해 보여. 근데 어쨌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. 그런 표현, 칼라 같은 것도 맞춰가지고. 이 칼라가,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게 뭐냐면 윤회 사상 있잖아요.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실제하고는 다른 거예요, 전부 다. 여기 이제 새가 한 마리 여기 있는데, 여기 이제 이 새들, 여기 꼬랑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, 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. 그러니까, 대상적으로 맞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. 다 틀려. 틀린 거, 이렇게 마음 모아놓으면 그게 이제,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회화가 된다는 얘기지. 사실 옛날 그림들 보게 되면,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. 전부 다 이게 여기가 사슴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. 이렇게. 네. 이 꽃이 여기 꼭 들어가 있어야 필요 없는 건데 이 바란스를 맞춰주기 이만한 한수가 있는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거만한 게 여기 있음으로써 이제 바란스가 맞는다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그러는 거지 무슨 뭐 그러니까 대상사고는 이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다 틀려. 틀린 건데 그게 이렇게 구성해놓으면 그 자체가 재밌다 그래요.
이런 집도 마찬가지.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이게 또 공간이 있어가지고, 그러니까 이런 집 같은 거 여기 뭐 해주고.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, 이게 전부 다. 조합과 구성으로 선생님이 새로운 걸 창조를 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지. 작품의 제작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게 좀 궁금한데요. 이게 이제 이 캔버스, 아사천 여기 어떻게 뭐 흙 작업을 하고 어떤 단계를 걸치나 그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시죠. 옛날에 여기 그 저기 인테리어 하러 와가지고 이 재료 같은 거를 내가 재료 대해서 묻지 말라고. 이거 재료에서 나가면 다 이거 모방하니까. 네. 근데 이제 이게 간단해요. 흙을 갖다가 이 접착제 네. 수성본도 네. 그거 그 접착시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접착해서 오래 세월이 가서 100년, 200년 후에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건 몰라요. 모르지만 100년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데 그 박주환 씨가 나보고 하는 소리가 제일 문제가 보존 문제라고 해요. 그렇죠. 보존.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있는 동안은 안 떨어지니까 일단. 네. 근데 그 최영 선생님 그림 모래 못 떨어진대요. 근데 이건 떨어져, 일단 접착은 잘 됐어. 네. 그리고 이게 질감이 일단 이게 흙을 바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질감이 있잖아요. 네, 네. 약간 어떻게 보면 부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효과. 이런 게 또 평면 속에서 자연스럽게 약간 입체감? 이런 걸 주고 있어서 굉장히 그림이 이제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또 우리 신명권 선생님의 어떤 장점 그림이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하죠. 그 100권짜리 같은 거 보게 되면 욕설 작업을 푹 해가지고 푹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네. 그것도 더 아주 실감이 있지. 그러니까 요 훗날에 내가 죽고 나면 훗날에 세월을 많이 가면 이 그림이 그대로 있는 게니까 마누라가 이제 그때는 다 알아서 해요.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그냥 짧게 가장 행복했던 시절,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이 드시나요? 글쎄, 그걸 딱 잡아서 얘기한다면 내 얘기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림을 갖다가 이 그림은 전시를 하고 어쩌고 해도 잘 안 팔리고 그랬어요. 내 작품은. 아니, 어디 가면 이호재 씨가 가나에서 크게 번졌는데도 저기 부산 루소 하랭에서 전시할 때도 그래요. 그분이 포스터를 2가지 종류를 찍었어요. 네네. 그렇게 막 찍고 경비를 많이 들고 했는데 한 장 딱 팔았어. 이름이 그거. 그랬는데 아무리 그 예술도 좋지만 일단 좀 들어와야지. 자료 사서 그럴 게 아니에요. 아니 그런데 일본에서 히라노가 이 그림을 전액을 다 사는데 내가 그랬지. 소품은 그렇다지만 작은 클수록 호당 가격이 좀 내려간다. 염려 다 같은 가격을 친다. 그 통이 큰 거네. 그래가지고 그때가 좀 즐거웠지. 솔직해서 조금 즐거운 게 아니고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일본에서 아니 돈을 갖다가 그냥 한 보따리 줘가면서 전시해준다 이게 보통 문제. 더보다 진짜 한복판에서 그 행복한 거지. 서울에 왔더니 그냥 난리야 사람들이. 그 전용 기자가 또 막 얘기해서 KBS 쓰기 막 얘기하고 그럴 때도 있었다 그러지. 대단했던 사실 전역 기자가 그 정도로 아 대단했어. 전용 기자가 신경 보면 아 대단했다고. 이제 앞으로 이제 그래도 그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? 또 아니면 어떤 꿈? 아니면 어떤 바램 이런 거를 하면서 오늘 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죠, 선생님. 누구나 화가들 다 똑같은 얘기겠지만 그 저기 나의 조그만 어떤 미술 공간 그 뭐라나 선생님 뭐 미술관? 기념관? 그러니까 그런 것이 누구나 다 화가들 다 바라는 거겠지만
그것이 이루어진다면요. 네. 얼마나 좋겠냐는 그거지.